치아 미백 과정에 이어서 라미네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라미네이트라는 말이 좀 좋지 않게 들려요. 치과에서 과잉 진료해서 이 많이 삭제해서 하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조금 인식이 안 좋아서 라미네이트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비니어 치료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껍데기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 붙이듯이 이에도 뭔가를 붙여서 모양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뭐 높이나 길이나 기능적인 걸 수복할 수도 있고 모양적인 걸 수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껍데기처럼 만들어서 붙인 거를 의미하고요. 이거를 이제 비니어라고 부르는데 전치부에 쓰는 비니어를 라미네이트라고 불러요. 비니어 진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손톱 껍데기 같은 거를 이에 붙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 재료는 어떤 건가요? 일단 재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장석이라고 부르는 도자기 만드는 재료 하나, 그 다음에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어떤 재료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유명한 브랜드가 이맥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이맥스라는 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대체로 라미네이트 하면 예전에 우리가 올세라믹 막 이런 많이 쓰거든요. 세라믹으로 다 만든다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던 게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의사 선생님들끼리 이맥스 하는데 그 세라믹으로 만든 게 이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장석이라고 해서 약한데 정말 이쁜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석 그리고 섞어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서 제조 방식을 얘기해 줄 텐데 재료들은 그렇게 보통 두 가지만 세라믹을 썼었는데 지르코니아라는 건 최근에 나오는 세라믹 일종인데 단단해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될 정도로 단단한데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쁘지 않아서 전치부에 별로 쓰지 않다가 요즘에는 전치부 크라운이나 이런 데 조금 써요. 그래서 라미네이트에도 이제 접목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얇은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서 지르코니아는 전치부에 많이 쓰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지르코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석도 있고 리튬 디실리케이트도 있는데 섞어 쓰기도 해요. 지르코니아 위에 뭐 이맥스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맥스 위에 장석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어떤 건가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그 안에 있는 소재나 다 똑같고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교정하기 싫어서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치아가 삐뚤어져 있는데 얘를 교정하려면 1년, 2년 걸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치아를 그냥 밀어버리고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양만 살짝 바꾸게 이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치아를 깎았으니까 삭제를 했겠죠. 그리고 라미네이트 잘 붙어야 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옛날에 삭제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아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라미네이트라고 불렀죠. 근데 치아 있는 모양 그대로인 상태다가 우리 손톱 깎고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로 붙이는 시술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다 이름 붙였는데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치아를 아예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 치아를 좀 깎아서 형태를 바꿔서 붙이면 좀 좋게 만들어 놓고 붙일 것이냐 이 차이지 뭐 다른 새로운 신개념 기술로 만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래도 무삭제를 하려면 치아가 좀 발라야 되겠죠. 치아가 바른 사람인 경우에 이제 무삭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얇게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걸 무삭제 라미네이트하고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광고죠.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깨진 치아나 삐뚤어진 치아에도 라미네이트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렇게 요게 바른 건데 어떤 치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정 안 하고 라미네이트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기 삐뚤어져 있는 만큼 튀어나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라미네이트 엄청 두껍겠죠.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그 두께만큼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치아가 이만큼 튀어나오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튀어나온 게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텐데 혀로 만져보면 어떻겠어요? 뭐 두께가 이만큼 되겠죠. 그래도 뭐 겉에 보기에는 평평해 보일 수도 있는데 혹은 들어가 있어도 이제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죠. 들어가 있는 것도 튀어나오게 엄청 두껍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무삭제로 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치아가 발라야 이제 얇게 별로 이물감 없이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치아가 일부 조금 깨졌다 그러면은 삭제 안 한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하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조금 얇은 거라도 붙여서 이쁘게 해볼까? 그러면 라미네이트 괜찮은데 진짜 조금 부러졌는데 치아도 원래 발라 그러면 그냥 레진 같은 걸로 조금 떼어주시는 게 낫죠. 굳이 라미네이트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죠.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라미네이트는 일반 환자와 방식이 좀 다른가요? 디지털 방식, 수작업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TV 보거나 이러면 연예인들인데 자연스러워 보이던 라미네이트면 티가 나요. 의사니까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했다. 저는 자연스러운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새하얀 이 있죠. 변기색, 하얀색, 그리고 바둑돌처럼 매끈매끈하게 생긴 그런 이는 저는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많이 하시는 연예인분들이 많죠. 아이돌 중에서도 많죠. 이 하면 하얗게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 우리는 바둑돌 닮았다 그러는데, 원래 치아가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굴곡이 세 군데가 있어요. 가운데가 볼록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끝에도 엣지 부분도 약간 투명감이 있고, 가운데 부분은 투명하게 하얗고, 끝에 부분은 조금 더 진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라미네이트는 하얗게 바둑돌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붙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연예인들 분 중에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거 이쁘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거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고, 방식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수작업 할 거냐 디지털로 만들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병원에 있는 세렉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밀린 기계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뭘 깎아서 만드냐면 블럭을 깎아서 만드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비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크2라는 블럭이에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장석으로 만들어진 블럭인데, 원래 장석은 가루예요. 가루에 물을 으깨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만든 다음에 모양을 잡고 구우면 나오는 어떤 도자기가 되는, 우리 도자기 빚을 때도 흙 갖고 막 부은다고 굽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흙을 조금씩 쌓아서 구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스캔이 되고 컴퓨터로 디자인할 수 있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나왔냐면,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건 1번 하얀색인 애들을 다 모아서 가루를 만들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미리 구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깎는 기계로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1번이라는 색깔을 가진 라미네이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에요. 장석을 미리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이거거든요. 하얀색, 완전 하얀색. 이거는 비싼 거예요. 여기는 윗부분, 가운데 부분, 아랫부분 색깔이 틀려요. 좀 비싼 블록이고, 왜냐면 얘들은 한 색깔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깎으면 색깔이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처리는 우리 매니큐어 칠하듯이 색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 본연의 색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하얀색 바둑돌 만들 때는 좋죠. 이거 하나 그냥 깎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라미네이트를 원래 치아 그대로 쓰고 한 개만 하겠다 그러면, 원래 색 치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입체적이죠. 그거 맞추려고 하는데 디지털로 하고 싶다 그럼 이런 블록을 조금 사용해서, 나오면 이제 후작업을 해야겠지만 이런 걸 깎아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깎아서 만드는 게 디지털 방식이고요. 아까 재료 중에 리튬 디실리케이트 이맥스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녀석이 원래 이렇게 장석 계열만 쓰다가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엄청 약해요. 어금니 같은 데 잘 깨지다 보니까 다음에 조금 더 강도가 한 두세 배 정도 세진 걸로 나온 게 이보클라는 회사 만든 이맥스라는 상호명을 가진 애인데, 그 녀석도 이제 블럭이 나왔거든요. 그 녀석은 완전히 다 구워 놓으면 너무 단단해서 안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까지만 구워놨어요. 보라색으로 보이죠. 이거를 깎아요. 그런 다음에 구워요. 그럼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녀석도 디지털로 만들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똑같죠. 장점은 뭐냐면 5분 만에 만들죠. 하나 5분 만에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두께도 충분하고 하얀색만 하면 된다 그러면 디지털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정말 이쁜 색깔 만들고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만들려면 요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색깔이 하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되는 색으로 몇 가지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하얀색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제일 하얀색, 여기는 조금 하얀색,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원데이 라미네이트 이러면 하루에 와서 다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디지털 방식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원데이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 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한 개만 이걸로 했다? 그럼 옆에 치아랑 다르겠죠. 그러면 그거 맞추려면, 색칠해서 맞추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이런 식으로 나온 블록을 깎아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여자분들 중에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디지털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빨리 나오고 만들기 쉽고 만족하면. 근데 이제 기계로 깎다 보니까 얘는 좀 두께 제한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마 기계로 한 0.3mm 정도까지 두께까지 깎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요걸로 메인으로 쓰시는 병원들은 이걸로 깎아 나온 걸 이제 수작업으로 좀 더 밀긴 해요. 그래서 0.1 비슷하게까지 만드는데, 저는 선호하진 않는 게, 이미 구워져 있는 거를 밀링한다고 막 깎았는데 그걸 더 깎으면 약해질 것 같아서 저는 선호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로 하고 후작업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채로운 색은 안 되지만 얇게
얇게도 만들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고요. 이제 수작업 얘기해야 되겠죠. 수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제가 재료를 장석 계열이랑 이맥스라는 애로 부르는 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이맥스라는 게 아까 더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소재죠. 얘는 어떤 식이냐면 아까 그 보라색 얘랑 똑같은 소재예요. 소재는 이맥스라는 소재도 장석처럼 도자기 가루도 팔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쌓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맥스 프레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A1 색깔이면 어떤 색깔 가진 애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기공사가 뭘 하냐면 라미네이트를 이런 사람 모양 본 떠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왁스 있잖아요. 촛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농을 녹여서 여기 하나하나 쌓아서 치아 모양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촛농 모양의 라미네이트를 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촛농이 다 녹아버리겠죠. 이 녀석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석고 같은 거로 싸서 그 기계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녹아서 없어지면 그 안에 라미네이트 모양은 파져 있겠죠. 거기다가 이 블록을 아주 고온에서 녹여가지고 이 안에 고압으로 빡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쓱 밀려 들어가서 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꺼내서 다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블록이랑 똑같은 단점을 가져요. 뭐겠어요? 얘가 심지어 녹아서 막 들어가서 굳는 건데 색깔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한 색깔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맥스로 만들 때도 한 색깔 세라믹만 되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얘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바둑두처럼 만든다 그러면 정말 이맥스로 쏴서 싹 나오면 그거 그냥 폴리싱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색을 입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맥스를 일부러 그 안에 코어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걸로 하니까 이거 부분은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만 그걸로 만들어서 코어로 써요. 그다음 그 위에다가 수작업으로 올려요. 색깔을 입히고 조금 더 두껍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 구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은 좀 단단한 이맥스로 돼 있고 위쪽에는 뭐 장석을 써도 되고 이맥스 파우더를 써도 되거든요. 장석 같은 걸로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두 겹 만들 수 있죠. 둘 다 쓸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제작을 하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방법이 이제 완전 수작업인데 정말 얇은 거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장석만 쓰는 건데요. 우리 도자기 빚을 때 흙 이렇게 다져서 굽는 거랑 똑같이 그냥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우면 그 모양이 된다는 거거든요. 도자기 우리 모양 만든 다음에 화로에 넣어서 굽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요런 우리 석고 모델 같은 거 뜬 거 요런 거에다가 여기다가 아주 얇은 보통 백금박을 많이 쓰거든요. 백금 있잖아요. 백금막 엄청 얇아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갖고 구워서 이걸 떼려고 하면 떼지겠어요? 안 떼지겠어요? 안 떼지겠죠. 그래서 그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백금박을 아주 얇게 입혀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땀 가루를 놔서 굽고 색깔 보고 또 한 땀 놔서 굽고 색깔 보고 이러면서 전체를 다 가루를 하나씩 쌓아서 도자기 굽듯이 굽는데 어떤 뭐 간단한 색깔이면 한 방에 되겠지만 복잡한 건 진짜 몇 번씩 올려서 다시 굽고 하셔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진짜 두 개 중에 얘랑 똑같은 모양도 만들어 보세요. 한 땀 올리니까 엄청 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진짜 0.1mm 오는데 이렇게 누르면 부서질 김 같은 정도의 두께로도 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 만들어지면 구워서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속고 모델 부숴버리면 안에 금박 있잖아요. 금박만 떼버리면 라미네이트가 되겠죠. 엄청 얇아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잘 붙이면 절대 부서지지 않고요. 그래서 장석계열은 그런 거고 진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무삭제 때문에 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이 눈곱만큼도 안 깎을 거고 입 튀어나오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얇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백금박을 엄청 얇게 만들어서 탁탁탁탁 붙이는 건데 근데 시간 오래 걸려요. 보통 오더하면 많이 만들어야 되면 2주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을 줘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미네이트이긴 한데 수작업이고 기공료도 비싸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차도 뭐 부서진 데도 있고 해서 어차피 조금 삭제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뭐 0.3에서 5까지 두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쪽에 이맥스 깔고 위쪽에 모양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나는 그냥 그 연예인 그 흰색 단색에 뭐 특별한 컬러 안 들어가고 반딱반딱거리고 하얀색 그리고 모양도 이게 바둑처럼 그런 게 좋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건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오늘 본 뜨고 나서 뭐 오늘 점심 때 본 뜨고 저녁 오후에 와서 붙일 수도 있을 정도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작업 방식에 따라서는 그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삭제량도 원장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난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무삭제지만 사실 거의 안 건드리고요. 틈새만 진짜 눈곱만큼만 딱딱 따줘도 라미네가 엄청 이쁘게 안착되거든요. 그 정도만 오케이 해줘도 아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짝 따고 그러면 삭제는 아니에요. 거의 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작업 라미네이트는 가격이 좀 상당하겠네요.
병원마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는 병원이 잘 없고요. 요즘에 그 수작업 기공사가 별로 없어요. 디지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작업 하는 기공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믿는 기공사에 대해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기공사 분들은 본인이 개원하고 싶어 하셔서 데리고 있어봤자 언제가 나가세요. 전화번호 갖고 있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거 맡기고 특정 분이 부탁해야 만들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장인분들이 만드는 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미네이트 하려고 하시는 환자분들 뭐 외국에서 오셔서 오늘 해야 돼요, 뭐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들 오면 모양부터 일단 이거 지금 보면 라미네이트처럼 보지만 이게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레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레진으로 샘플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시켜서 요거 보면 진짜 라미네이트 같이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봐요. 이렇게 껴봐요. 이렇게 껴가지고 환자분들 예를 들어 무삭제면은 내이 상태에서 그냥 얹지겠죠. 얹어서 보시고 모양이나 형태 마음에 든다고 하고 이렇게 하자 오케이 나면 그때 보내요. 무삭제인 상태에서 이게 와서 붙여보면 무삭제로 할 수 있는 내 한계는 알겠죠. 그래서 깎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깎을래 이러면 조금이라도 깎는 거고요. 외국의 배우들이 뭐 배역에 따라서 이 모양이나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모급을 만들어서 붙여보고 감독이랑 다 같이 보고 오케이 나면 이제 그때 제작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쪽 모서리만 살짝 따주면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설명하고 요 모서리 살짝 딴다고 해서 절대 안 시리다 그런 것만 저는 삭제를 하려고 하지 그거 나머지 경우에는 막 1mm씩 1mm씩 깎으면 시려요. 당연히 생기를 깎았는데 안 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삭제일수록 라미네이트가 안 떨어져요. 얇고 무삭제일수록. 왜냐하면 치아가 총 3겹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경이랑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위에 덴틴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보통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제일 하얀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에나멜로 돼 있는데 근데 이 덴틴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이렇게 영양이 공급되는 조직이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관이 있고 그 안에 수분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본드가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본드에 물 뿌리면 잘 안 붙겠죠? 우리가 치아에 붙이는 것도 본드랑 같거든요. 그래서 무삭제인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다 붙이냐면 에나멜에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붙어. 항상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입이 튀어나오거나 교합이 안 좋아서 치아를 라미네이트가 계속 밀거나 부러뜨리는 구조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잘못 붙인 건데 잘못 붙이는 건 거의 100은 수분이에요. 붙이는 상황에서 수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완전하게 접착이 안 되거든요. 잘 떨어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레이저로 라미네이트 떼고 하는 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강연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잘 붙인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구강 바깥에서 무삭제로 라미네이트 붙이잖아요. 뗄 수가 없어요. 치아가 부러지지 라미네이트만 부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무삭제로 잘 붙여놓은 거 라미네이트 떼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병원은 라미네이트 삭제 라미네이트 떼는데 30만 원씩 받아요. 왜냐면 너무 떼기 힘들어요. 구분이 안 가요. 현미경으로 보고 떼거든요. 레이저도 쓰고 막 이러는데 라이저 쓰면 본드를 녹이 있어서 쓰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아무리 얇아도 완전히 붙어버리면 절대 안 깨져요. 이가 깨지면 같이 깨지지 이가 깨질 정도의 충격에 깨지지 그냥은 안 깨져요. 붙이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세라믹이 이랑 원래 안 붙기 때문에 이걸 붙이기 위해서 막 전처리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해야 돼서 붙이는 게 엄청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진짜 눈곱만큼 오늘도 라미네이트 세팅 하나 했는데 당연히 잇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피가 눈곱만큼 날 수 있겠죠. 피가 눈곱만큼 살짝만 스며들어가도 핑크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돼. 다시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보냈거든요. 환자분이 이제 오케이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진짜 이쁘게 하고 싶으시면 원장님이랑 잘 상의할 때 난 시간 오래 걸려도 된다. 마음에 안 들거나 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거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무조건 며칠까지 끝내야 돼.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붙이다가 뭐 예를 들어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본드가 골고루 발라져야 되는데 눈곱만한 자리에 조그맣게 본드가 안 발라져서 기포가 들어가면 티가 나요. 그리고 피가 살짝 스며들어가서 핑크빛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도 알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눈속임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환자만 오케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무조건 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뭐 어쩔 수 없면 고개 한번 숙이면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도 이쁜 거 붙이자 하고 설득해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아예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세척하다 보면 뭐 기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우리 이게 표면을 거칠게 해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약처리 하는데 약처리가 조금 오래되면 하얀색
가루 같은 느낌이 살짝 남을 수 있어요. 진짜 1, 2초 차이기 때문에 이래서 다시 만들어야겠다 설명하고 다시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확 드는 거 만들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삭제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두 번째 겹까지나 통로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글로 뭐가 자극이 오면 안쪽에 신경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아 삭제는 웬만하면 많이 하지 말라고. 옛날에 강유미 님이 그 동영상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치아를 그렇게 많이 깎을 거면 차라리 오히려 교정을 해서 치아를 바르게 해놓고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교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처리하면 되게 삭제도 없고, 삭제 안 한 상태에서 붙이면 잘 붙는다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얇고 완전히 이렇게 밀착해서 붙으면 더 안 깨져요. 많이 깎을수록 라미네이트가 많겠죠. 라미네이트가 많으면 이 도자기 가지고 간장게장 먹으면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이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요 위에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저작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라미네이트 시술 시간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하는 방법에 따라 틀릴 것 같거든요. 물론 1회 내원에도 끝내드리긴 해요. 디지털로 만들고 급하신 분들, 나 내일 가야 돼, 내일 어디 가서 촬영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삭제다. 무삭제면 치아를 깎을 게 없잖아요. 첫날 오셔서는 그냥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하고 가세요. 뭐 한 1, 20분이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만드는데 보내면 이제 샘플이 오죠. 샘플은 레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두 번째 오신 날 샘플을 이제 얹어서 보시고, 나 무삭제로 이렇게 붙여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 튀어나온 것도 괜찮고요. 무삭제 괜찮아요 하시면, 정말 치아는 이렇게 착색될 수 있으니까 폴리싱만 살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먼지 같은 거 붙은 거 털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싹 없애고 그냥 본 뜨시고 가시면 다음번 오셔서 붙이는데, 붙이는 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붙이는 날은 다 오래 걸려요. 한 장 한 장이 4-5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치아도 4-5개 처리를 해야 되고, 붙일 때도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씩 센터 맞춰서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무삭제가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움직여서. 삭제 많은 거는 딱 들어가는데 무삭제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잘 맞춰서 싹 다 붙여야 돼가지고, 그리고 시술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뭐 모양도 최고 수정도 해야 되고 해서 붙이는 날 꽤 오래 걸려서, 뭐 붙이는 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뭐 아이돌들 많이 하신 분도 12개 붙인다라고 하면 그냥 오전에 한 사람밖에 안 보세요. 오후에 한 사람밖에 안 보시고. 그 정도로 조금 민감한 작업이에요. 뭐 준비하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하겠죠. 그래도 의사 선생님 와서 붙이기 전까지 준비하는데 1-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개수가 많으면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 날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작업이 아니라 디지털 왔다 그러면 일단 삭제하는데 12개 한다 그러면은 뭐 1-2시간 걸리겠죠. 12개 다 다듬고 그다음 스캔한 다음에 뭐 점심 먹고 오시거나 쉬고 계시면 몇 시간 후에 붙이겠죠. 붙이는 데는 시간 똑같이 걸려요. 라미네이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나요? 부담 느끼는 건 삭제죠. 삭제 제일 싫어하죠. 난 죽어도 하나도 안 깎을 거야, 무삭제로 해줘.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은 치아 삭제해도 좋아, 이쁘게만 해줘, 이런 분들도 있고, 좀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제를 조금 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나 치아 진짜 골라, 그럼 뭐 진짜 삭제 안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얹혀져야 되니까 여기 마진에 얹혀질 틈이라도 살짝, 진짜 눈곱만큼만 살짝만 다듬어주면 이쁘게 싹싹 들어가요. 얘가 좀 덜 바둑돌처럼 보이거든요. 얘가 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가운데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너무 붙어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 살짝 까주면 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서 뭐 그 정도 다듬는 거 정도 오케이만 해도 무삭제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땡큐고요. 근데 이제 삭제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저는 일단 실인 만큼 삭제하는 건 실일 것 같다라고 얘기만 드리거든요. 무조건 하라고 안 하거든요. 이거는 실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괜히 멀쩡한 치아 깎아서 방향 바꾸려고 깎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보통 라미네이트 해주는 병원에 교정쌤들 계신단 말이에요. 상담에서 급속 교정이라든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투명 교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교정들 해서 뭐 6개월, 한 석 달 만에라도 치아를 살짝만 움직이면 치아 삭제량이 현격하게 줄거든요. 좀 치아를 바르게 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이 기회에 치아도 발라지고 치아도 이뻐지고 두 개 다 일석이조겠죠. 라미네이트 모양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원래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해드리려고 프리뷰를 하죠. 모공을 만들어서 레진으로 만들어 오면 얇은 비닐 붙여보고 이 모양 어떠냐, 뭘 바꾸고 싶냐, 메모해서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디자인 자체는 디지털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우신 분은 저 예전에 보철을 12번 만드신 분도 있었거든요. 까다로우신 분 진짜 까다로워요. 눈곱만큼 대칭 안 맞고 이런 거 다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진짜로 기공사 옆에 앉아서 고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색깔만 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은 대체로는 만족스러운 색깔이 오는데,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빠꾸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 번 더 내원하는 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미네이트는 하는 걸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색깔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 마음에 드는데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러 오는 날 무조건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확답은 안 드려요. 왜냐면 진짜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잇몸 위로 올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요구사항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붙이기 전에 뭔가 수정할 거 있으면, 불만사항 있으면 다 말해서 완전히 만족할 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이다. 라미네이트를 시술하는 분들이 몇 개가 제일 적당한가요? 적당한 건 없는데, 내가 아예 분위기를 아예 바꾸겠다 하면 요즘에는 위에 8개, 아래 8개죠. 네 번째 치아까지 해서 8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예전에는 12개를 많이 했어요. 송곳니, 웃을 때 송곳니까지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게 웃으면은 뭐 네 번째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각도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비용 안 아끼고 하시는 분들은 8개씩 하시죠. 16개를 하시는 편이죠. 그러면 모든 치아를 이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색깔 트러블은 적어도 없거든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라미네이트가 한 개 하는 거예요. 주변 색깔에 어울리게 완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디지털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수작업 맡겨야 돼요. 라미네이트 시술 후에 네. 주의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큰 주의사항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이처럼 쓰시면 되는데, 삭제를 하거나 이 형태나 이런 걸 좀 많이 바꾸신 분들은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 입술이랑 혀나 이런 게 예전 내 치아 삐뚤어진 거에 적응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철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막 발음하거나 밥 먹을 때 걸려, 이렇게 툭툭 걸리는 일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서 불편해요 하는데,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두 달 지나면 적응하거든요. 입술이 약간 도톰해지는 게 약간 불편한 정도고, 막 말하거나 이럴 때 살짝 걸리는 정도면 아마 한두 달이면 적응을 하실 거니까, 그 기간은 의사 선생님을 제일 얘기 나눠서 좀 참아보시면 좋고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첫 번째 라미네이트 의사 선생님한테 해드렸는데, 그분도 많이 바꿨거든요, 방향을. 불편하대, 뭔가 이렇게 걸린대. 근데 한 달 있다 만나니까 적응했대. 그래서 그 정도의 미미한 차이는 적응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어머님이 앞니 틀어진 게 평생 약간 불만족이라서 임플란트 한 김에 앞니 하자, 이래서 앞니를 바르게 해드렸어요. 바르게 하니까 뭔가 불편하대, 시리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말씀드리고, 한 달만 좀 있어 봅시다. 안 오셨어요. 6개월 체크 때 오셔가지고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본드가 약간 세워나가면 치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터.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들어가요. 그래서 치실 안 들어가는 거는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치아가 교정이 된다는 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밥 먹고 하다 보면 치아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본드 사이에 들어갔던 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 이제 또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한번 체크하러 무조건 오라 그러거든요. 치실 하시고 정리하시고 본드 같은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폴리싱도 하고 보호제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막 해주시니까 원장님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영상 보고 가셨으면 이제 그런 걱정은 없겠죠. 그 다음에 처음 하자마자는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착색 많이 되는 음식 같은 거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붙인 건데 경계부에 뭐가 달라붙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다음번에 가서 한 번 더 체크 받고, 저는 이제 포티파이라고 이제 레진 실란트 발라드리거든요. 보호제처럼 이렇게 발라주면 좀 광택이 좀 나요. 그 다음 붙인 거는 잘 붙으면 깨지면 깨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 붙을 때 뭐 물이 들어갔거나 이런 뭐 시술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 잇몸에서도 물이 수분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재제작을 한다든지 다시 붙인다든지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쁘게 이게 통째로 이렇게 푹 떨어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열이 좋지 않아서, 원래 이 다물었을 때 앞니는 살짝 떠 있어야 되는데 이가 붙어 있거나 때리는 구조로 막 라미네이트가 큰데 닿고 있다 이러면은 깨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이게 떨어졌다 하면 접착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쪽이 괜찮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일부러 잘못 붙인 거 아니고요. 왜냐면 보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잇몸에서 수분이 살짝 나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삭제한 경우에는 그 치아 표면에서 수분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건 본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이야기 나누셔갖고 새로 제작해서 붙이든지, 더 표면 처리 잘해서 잘 붙이든지 하시면, 잘 붙인 거는 뭐 1, 2년 안 떨어질 거예요. 1, 2년 동안 안 떨어진 건 잘못 붙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사용하기 나름이겠죠. 표면만 붙여서 닿는 부분은 전혀 라미네이트가 아닌 분들이야 딱딱한 걸 드셔도 깨질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기 끝에를 다 세라믹으로 만들어 놨다면 딱딱한 거 드시면 깨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조금 본인도 아시겠죠? 나 삭제 많이 했고 세라믹으로 씹고 있다는 걸 아시면, 뭐 라면 끓여 먹는 거 정도로, 원래 앞니가 끊어 먹는 데 쓰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정말 딱딱한 거 씹다 보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재제작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무삭제로 해가지고 표면에만 붙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저작하는데 걸리는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 가시는 분들 잘 때 막 이 드륵드륵 가고 가면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기 붙어있는 보세요. 여기 액정 보호 필름 붙어 있는데 핸드폰은 뒤틀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 필름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치아도 막 드르륵 드르륵 갈면서 이렇게 치아가 휠 수 있거든요. 휘는 힘 같은 거 받으면 표면에 붙은 거는 깨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는데 계속 깨지거나 이러시면 말씀드려요. 이 가시냐고 물어보면 이 간다 그러면 장치 낍시다. 아니면 라미네이트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크라운으로 가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한테만 너가 잘못 만들어서 깨진 게 아니냐, 뭐 너가 잘못 만들어 잘못 붙여서 맨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없거든요. 제가 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붙이시는데 환자 특성 탈 수도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나한테 맞게 좋은 진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의사 탓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자기도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보시면 이래서 떨어진 거, 이래서 깨지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의사 선생님이 깨졌으니까 돈 다 내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장기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이분은 너무 많이 갈아서 안 깨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라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아는 어떻게 보면 험악한 환경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강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는 빵이랑 면 먹는 나라랑 완전 틀리죠. 깍두기 깨먹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가 되게 발전했거든요. 열악한 환경.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씹는 힘이 1톤이 넘어요. 그 단단한 지르코니아로 만들어도 깨져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썼는데 한 2년 만에 깨졌다? 그럼 1년을 버텼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 구워져서 약하다 그러면 금방 깨지겠죠. 그래서 뭐 1년 이상 썼는데 깨졌다 이러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상담하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다 양심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대화하시면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참 치과에서 많은 걸 하거든요. 이쁜 것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하고 위험한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아무 트러블 없는 의사 선생님은 없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는 이렇고 뭐 다 아시긴 하거든요. 나랑 말 잘 통하고 함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뭐가 조그만 것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시는 것보다는 같이 잘 설명하고 나를 보던 분이 나에 대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 굳이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후에도 흉치나 잇몸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근데 라미네이트 때문에 치주염은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많이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잇몸 쪽으로 라미네이트가 침범을 하면 거기에 뭐 시멘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되거나 음식물이 저류되거나 하는 원인이 돼서 잇몸이 붓거나 하는 사람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럼 라미네이트를 새로 하는 게 좋겠죠. 좀 짧게 한다든지 잇몸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게 좀 더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여기가 자극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경우다. 그러면은 더 얇아져야 되고 이쪽 삭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진짜 치주염이 심각하게 생기는 분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완전히 새로 제작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충치가 더 잘 생기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액정 보호 필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액정 보호 필름 한다고 핸드폰이 부러지지 않죠. 내가 떨어뜨려서 부러뜨리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시술 후에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 치아가 깨질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치아도 그냥 치아도 깨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치아가 깨질 상황에 놓이면 라미네이트가 깨지겠죠. 치아를 때렸는데 라미네이트만 딱 깨졌다? 그러면 라미네이트가 약해서 깨졌다기보다는 그 정도면 치아가 팁이 나갈 수도 있는데 라미네이트가 대신 깨진 거라서 액정 보호 필름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뭐 네가 약하게 만들어서 깨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일요일 진료하니까 넘어지신 분들 많이 오는데 넘어지면 이 완전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도 같이 깨지겠죠.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치아에 충격받는 상황이면 라미네이트도 당연히 깨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넘어지거나 해서 이런데 이를 찍는다는 상황에서는 이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사선으로 쪼개지신 분들 많죠. 운 나쁘게도 문 같은 데라도 이만 탁 찧어서 깨지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충격에 의해서 치수염 생기면 어차피 신경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외상은 없는 게 좋겠죠. 라미네이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요즘 병원들이 이제 라미네이트에 이름 막 붙이잖아요. 라미네이트가 안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이름을 막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미네이트는 라미네이트긴 해요. 물론 비니어 치료라고 부르는 것 중 일종이고 라미네이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안 깎아도 되는 치아를 깎아서 할 정도는 저는 반대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더 들여서 치아를 바르게 한 다음에 덜 깎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무삭제도 가능하게 치열이 좋은 상태다. 근데 치아 모양이나 색깔만 조금 바꾸고 싶다. 그때 라미네이트는 좋은 선택지가 돼요. 이쁘게 하고 싶은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나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안 해야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외국은 중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중년 남녀들이 완전 딴 사람이 돼요. 이제 밝아지고 하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년 분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인식이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연예인을 선망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지, 남성들이나. 오히려 중년이나 이런 분들이 안 하는데 새 인생을 살게 되시는 분들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는 꽤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뭐 안 할 만한 진료는 아닌데, 멀쩡한 치아를 죽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교정을 해서 치아 바르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치아를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멀쩡한 치아를 신경치료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아마 구강내과 선생님을 모실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계속 있으시다고 최근에 나오신 분인데, 치과에도 구강내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뭐 턱관절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면조직 질환들, 뭐 통증, 그다음에 신경손상이라든지 재활치료,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과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한번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